보령해저 터널. 바다를 가르는 인간의 도전일. 프로젝트의 시작. 2010년 초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 회의실에서는 수많은 건설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바로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터널은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보령시 대천해 수욕장과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사이의 거리는 95km에 달했다. 주민들은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을 거쳐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거리는 차로 약 90분이 소요되었고 특히 긴급 상황이나 비상시에는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 터널 건설이 제한되었고 이는 곧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2. 기술적 도전. 해저 터널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다. 바다 밑 50m 깊이의 터널을 뚫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다. 해저 터널은 집안 안정성, 해수 유입, 지진 등 다양한 자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보령해저 터널은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 중 하나로 국내 기술로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 각국의 해저 터널 사례를 연구했다. 일본의 세이칸 터널, 영국의 채널 터널, 노르웨이의 다양한 해저 터널 사례를 분석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해저 터널 기술은 지형적, 환경적 조건이 비슷해 많은 참고가 되었다. 터널 공사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TBM-TUNNEL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침매 터널 방식이었다. TBM은 안반을 뚫는 데 사용되었고 침매 터널은 해저에 미리 제작한 터널 세그먼트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두 방법을 병행하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 예상치 못한 장애물. 그러나 공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3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상치 못한 지반 문제가 발생했다. 해저 터널의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약해져 터널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해수 유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공사는 잠정 중단되었다. 건설 기술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지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결국 그라우팅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라우팅은 지반에 시멘트나 화학약품을 주입해 지반을 강화하는 기술로 이는 터널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터널 내부에 강철 프레임을 추가로 설치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4. 환경보호와의 조화. 해저 터널 건설은 환경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다. 보령시와 안면도는 해양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으로 공사 과정에서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다. 건설 기술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 기간 동안 해양 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특수한 방음벽을 설치했고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성능 방수막을 사용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철저히 관리해 해양 오염을 방지했다. 이는 단순히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5. 개통의 순간. 2016년 12월 보령해저 터널은 마침내 개통을 맞이했다.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이 터널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의 해저 터널로 국도 제77호선의 일부가 되었다. 개통식에는 수많은 주민들과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노력을 축하했다. 터널 개통으로 인해 보령시 대천해 수욕장과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의 거리는 95km에서 14km로 단축되었고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시간 단축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안면도 주민들은 이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보령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보령 시민들 역시 안면도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6. 건설 기술자의 자부심. 보령해저 터널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해저 터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국내 건설 기술자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와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설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7. 미래의 가능성. 보령해저 터널의 성공은 향후 더 많은 해저 터널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건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보령해저 터널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해저 터널 기술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저장, 해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풍력발전단지와 육지를 연결하거나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8. 결론. 보령해저 터널은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쓴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기술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환경 보호와의 조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이를 통해 보령시와 안면도 주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령해저 터널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이 스토리는 보령해저 터널의 건설 과정을 통해 건설 기술자들의 노력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해저 터널 건설의 기술적 도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극적으로 묘사해 독자들에게 흥미를 더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마지막에 설담연구소는 해저 터널 공사를 완료한 건설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넣어 설담연구소에서 이리대가 산출하는 방법을 익혀서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자는 내용으로 열정을 넣어줘. 보령 해저 터널 바다를 가르는 인간의 도전과 설담연구소의 꿈. 1. 프로젝트의 시작. 2010년 초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 회의실에서는 수많은 건설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터널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보령시 대천해 수욕장과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사이의 거리는 95km에 달했다. 주민들은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을 거쳐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거리는 차로 약 90분이 소요되었고 특히 긴급 상황이나 비상시에는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 터널 건설이 제한되었고 이는 곧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2. 기술적 도전. 해저 터널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다. 바다 및 50m 깊이의 터널을 뚫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다. 해저 터널은 집안 안정성, 해수 유익, 지진 등 다양한 자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보령 해저 터널은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 중 하나로 국내 기술로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 각국의 해저 터널 사례를 연구했다. 일본의 세이칸 터널, 영국의 채널 터널, 노르웨이의 다양한 해저 터널 사례를 분석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해저 터널 기술은 지형적, 환경적 조건이 비슷해 많은 참고가 되었다. 터널 공사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TBM-TUNNEL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침매 터널 방식이었다. TBM은 안반을 뚫는 데 사용되었고 침매 터널은 해저에 미리 제작한 터널 세그먼트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두 방법을 병행하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 예상치 못한 장애물. 그러나 공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3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상치 못한 지반 문제가 발생했다. 해저 터널의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약해져 터널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해수 유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공사는 잠정 중단되었다. 건설 기술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지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결국 그라우팅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라우팅은 지반에 시멘트나 화학약품을 주입해 지반을 강화하는 기술로 이는 터널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터널 내부에 강철 프레임을 추가로 설치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4. 환경보호와의 조화. 해저 터널 건설은 환경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다. 보령시와 안면도는 해양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으로 공사 과정에서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다. 건설 기술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 기간 동안 해양 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특수한 방음벽을 설치했고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성능 방수막을 사용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철저히 관리해 해양 오염을 방지했다. 이는 단순히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5. 개통의 순간. 2016년 12월 보령 해저 터널은 마침내 개통을 맞이했다.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이 터널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의 해저 터널로 국도 제77호선의 일부가 되었다. 개통식에는 수많은 주민들과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노력을 축하했다. 터널 개통으로 인해 보령시 대천해 수욕장과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의 거리는 95km에서 14km로 단축되었고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시간 단축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안면도 주민들은 이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보령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보령 시민들 역시 안면도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6. 건설 기술자의 자부심. 보령 해저 터널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해저 터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국내 건설 기술자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와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설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7. 설담연구소의 평가와 꿈. 설담연구소는 보령 해저 터널 공사를 완료한 건설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기술적 역량은 단순히 터널을 완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설담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자들의 이리대가 산출하는 방법을 익혀 더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설담연구소는 건설 기술자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보령 해저 터널은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쓴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기술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환경보호와의 조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이를 통해 보령시와 안면도 주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령해저 터널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설담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자들이 1위대가 선출하는 방법을 익혀 더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한다.